대한민국의 낡은 입법 체계를 혁신하여야 생존 번영할 수 있다. 안녕하십니까? 이남용 교수입니다. 저는 북악포럼 이사장직도 겸하고 있습니다. 북악포럼은 건전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국민을 계도하고 계몽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입법 체계는 지금 작동 불능의 경계에 서 있습니다. 현행 법령만 해도 2025년 9월 2일 기준 법률 1683건, 대통령령 1954건, 총리령 79건, 부령 천사 108건, 기타 규칙 376건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규범만 5,500건에 이르고 지방자치단체 조례 규칙까지 합치면 16만 38건이 동시다발로 국민위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방규범만 154만 537건이라는 사실 자체가 우리 법체계가 관리 가능한 규모를 이미 넘어섰음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제도가 아니라 정글입니다. 그런데도 해마다 법은 그저 더 늘어납니다. 법제처 공포 통계로 보면 불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에만 연 1,888부터 2,557건의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새로 공포되었습니다. 숫자는 꾸준히 높았고 정비 폐지는 속도를 못 냅니다. 이쯤 되면 입법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 생성의 산업이 되었고 국회와 정부는 규범의 총량 관리라는 최소한의 책무조차도 방기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더 심각합니다. 제21대 국회 4년 동안 제출된 법안이 25,858건인데 통과는 2,959건, 가결률 11.4%에 그쳤습니다. 무차별 발의와 낮은 성과, 그리고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는 대량의 허공 입법이 반복됩니다. 법을 쏟아내되 고치는 능력은 부재한 국회에 민낯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무지와 무능의 제도화입니다. 국제 기준으로 보아도 매우 후진적입니다. OECD의 2025 규제정책 전망에 따르면 한국은 행정부가 제출한 1차 법률에 대해서만 이해관계자 참여 영향평가 지표가 집계되는데 집계 대상이 전체 1차 법률의 고작 6%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 의원 입법 다수는 체계적인 규제 영향 평가, 비용 편익 점검, 사후 평가 설계 없이 통과되거나 표류한다는 뜻입니다. 양으로 채우고 질은 외면하는 구조, 이것이 오늘의 대한민국 국회이고 국회의원의 수준입니다. 현장의 시민과 기업 체감은 더 거칠고 날카롭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등록규제 건수는 중앙정부의 3배 수준까지 불어났고 공무원 1,000명당 등록규제 건수는 지방이 중앙의 7배라는 연구가 이미 10여 년 전에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중앙이 풀어도 지방에서 막히는 규제 역류가 제도적으로 고착된 것입니다. 관료제는 확대되고 책임은 분산되고 국민과 기업은 미로에서 길을 잃습니다. 숫자만 보아도 해방 이후 공포된 법령의 누적 총량은 2019년 기준 법률 16,660건, 대통령령 32,020건, 총리령 1,574건, 부령 23,873건 등 최소 74,349건입니다. 이 누적량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법의 문명화가 아니라 법의 퇴적층화를 수행했습니다. 쌓고 또 쌓으면서 전면 개편은 미루었고 체계자구 심사는 형식으로 전락했고 그 비용은 국민의 일상과 기업의 혁신이 치렀습니다. 예컨대 양도소득세법령과 같이 1년에도 12번씩 개정되는 법령은 국민과 기업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의 국회는 법을 만드는 기관이 아니라 법을 낭비하는 기관입니다. 국회의원님들은 숫자 경쟁에 매몰되어 대표발의 실적이라는 헛개비를 줬습니다. 그 결과는 낮은 통과율과 높은 자동 폐기, 그리고 국민 신뢰의 붕괴입니다. 법은 홍보물이 아니고 입법은 보도자료가 아닙니다. 무지와 무능이 결합하면 법치의 탈을 쓴 폭력이 됩니다. 해법은 인벤트나 패턴을 쫓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첫째로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100명으로 축소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의 300명은 위원회 과밀 전문성, 희석 책임 분산을 낳았고 가짜 경쟁을 부추겼습니다. 정수를 3분의 1로 줄이고 상임위 수도 슬림화하며 1인당 책임 범위를 명료화하고 특정 의원은 전문성의 의거 특정위원회에만 속하게 해야 진짜 책임 정치가 작동합니다. 입법 보좌은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보좌관 전문가 두임만 허용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실비만 지급하고 보좌관 2인은 중공무원 3에서 5급으로 예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것이 생산성과 품질을 동시에 올리는 길입니다. 둘째, 법안 정책 개발을 인터넷 기반 전문가 집단 지성의 방식으로 전면 전환해야 합니다. 정부 국회 밖에 학계 산업 시민사회 전문 직역이 온라인에서 오픈 초안을 작성하고 데이터 근거 시뮬레이션에 기반하여 법안 콘테스트를 붙여 상금을 수여하는 방식으로 법안 정책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국회의 역할은 정책 법안 개발의 경쟁이 아니라 검증 통합 의결입니다. 국회의원은 제안자가 아니라 국민대표 심사관이 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집단지성의 플랫폼은 법제처 국회가 공동 운영하고 법안마다 법률 무결성 분석서, 체계 충돌 상위법 위배, 중복 선언 규정, 과다 비율 등과 법률 경제 성분석서, 비용 편익 분배, 혁신 영향 등을 의무 매트릭으로 공개하여야 합니다. OECD 권고인 사전 영향 평가, 이해관계자 참여 사후평가 설계를 전면 강제하고 모든 의원 입법도 예외 없이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행정부의 행정 입법 절차는 전면 폐지하여야 합니다. 셋째, FEA 연방정부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방식으로 국가 법령을 기능 기반 로비로 재구축하여야 합니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조례를 단일 법령 아키텍처 맵에 얹고 상호 의존 위임 충돌 관계를 기계가 읽는 메타데이터로 관리하게 해야 합니다. 연간 공포 총량의 상한을 두는 대신 도입 정비 원칙으로 신설일이면 정비 폐지일을 동시에 의무화하여야 합니다. 자동화된 충돌 탐지 중복 제거, 사문화 정리 선셋 엔진을 운영하고 총량 관리를 국회 법제처가 공동 책임져야 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하여 영미법 같이 기존 법령 개정을 철저히 통제하고 막아야 합니다. 넷째, 표결 책임의 전면 공개입니다. 전 의원의 출석 찬반 이유서, 위원회 검토 대체 토론 찬반 토론 녹취 표결 로그를 표준 포맷으로 즉시 공개합니다. 무더기 날치기는 기록 앞에서 설 자리가 없습니다. 입법도 철저하게 밝은 햇볕 아래서만 잘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지방규범 다이어트입니다. 중앙지방규범의 총량 연동제를 도입하고 중앙완화시 지방은 동일 유사 분야에서 상향 규제를 신설할 수 없도록 원칙을 씁니다. 지방 등록 규제는 중앙의 삼배라는 현실을 반전시키지 못하면 국민이 맞닥뜨리는 법의 숲은 더 빽빽해질 뿐입니다. 우리 국민과 기업은 숨이 막혀버릴 것입니다. 여섯째, 입법 데이터 대동여 지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해방 이후 누적 공포 7만 건이 넘는 법령의 퇴적층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모든 조문에 출처 개정 이력 위임 관계 판례 링크를 겹겹이 매핑하여야 합니다. 지금도 KRRI 국가법령정보센터가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통계 메타데이터 수준의 통합과 자동화가 더해져야 판검사 변호사 기업 시민이 길을 찾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남용 교수는 국민께 약속드립니다. 국회의원의 자리는 법 이름에 내 이름 올리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시간과 돈을 지키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유능한 국회의원 100명 체제로 단순화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인터넷 기반 전문가들의 집단 지성 설계, 국회의원 검증, 국민의결의 3단 분업, FEA식 법령 아키텍처와 총량 관리, 전면 공개와 책임 정치, 지방 규범 다이어트를 통해 법의 늪지대를 디지털 고속도로로 바꾸어야 합니다.
법이 많고 복잡할수록 국민과 기업의 자유가 줄어드는 나라에서 법이 단순하고 정확할수록 기회가 커지는 나라로 518법, 세호로법 등의 이벤트성 입법의 시대를 끝내고 구조적 입법의 시대로 대한민국 입법의 대전환을 시작합시다. 국민 여러분 명심하세요. 스스로 국민이 깨어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